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인물화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인물화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물화의 표현 부위에 따른 명칭과 인물화의 표현 요소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편안하게 풀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화는 인물화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다 학생은 인물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리스 시대에는 인체 비례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선 시대에 임금의 어지를 비롯한 초상화가 발달하였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바다 학생이 잘 알고 있네요.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체 중심의 조각이나 회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정물화나 풍경화가 독립된 영역으로 그려진 것은 18세기 정도로 길지는 않죠. 그만큼 인물화의 역사는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산수화의 발달로 인물화가 비교적 비중이 낮게 그려졌으나 유교 사상의 유입으로 조상의 영정이 많이 제작되어졌어요. 그러고 보니 동서양의 관심 분야가 조금은 달랐네요.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교와 사상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미술도 종교와 사상에 따라 변하니까요. 조선시대의 초상화가 발달한 이유도 유교적 통념에 따라 조상에게 효도하는 차원에서 영정을 그리게 된 것이거든요. 인물화의 종류는 그리는 대상에 따라서 자화상, 초상화, 군상화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 자화상,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 초상화,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의 모습을 그리게 되면 군상화라고 부르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같은 작품이 군상화의 대표적인 그림이라 볼 수 있답니다. 저는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아주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자화상은 자기 성찰적인 의미에서 화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초상화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많이 그려졌는데 조상의 영정을 그려서 모시는 유교적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날에는 초상화가 많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진이 발달해서인가요? 맞아요. 사진기의 발달로 초상화를 그리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미술은 종교나 사상뿐만이 아니라 과학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답니다. 돌발 퀴즈. 선생님, 인물화를 그릴 때는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그려야 하나요? 제 얼굴을 좀 닮게 그려보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닮게 그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사람은 아주 작은 차이로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인물화를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비례, 표정, 동세 같은 것이에요. 비례는 얼굴 크기가 몸 전체의 몇 분의 몇인가 하는 비율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현대 인물화에서는 굳이 비례에 연연하지 않고 느낌을 중요시 여기는 그림도 많아요. 그리고 표정은 인물의 내면의 심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럼 잠깐 모나리자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가 보기에는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묘한 표정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나리자의 얼굴을 반으로 나누어 보면 주로 왼쪽 입 주변의 미소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 입술은 무표정에 가깝고요. 이로 인해 우리의 뇌가 주로 왼쪽의 미소를 주로 인식하고 오른편의 무표정한 입과 교차되면서 알듯 말듯한 미소로 느끼게 된다는 분석도 있어요. 모나리자가 이 묘한 표정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유명세를 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답니다. 마지막으로 동새는 사람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포착하여 그려야 하니까 역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지요. 돌발 퀴즈. 선생님, 인물화는 표현 부위에 따라서도 명칭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인물화는 인체의 표현 부위에 따라 흉상화, 반신상화, 전신상화로 구분을 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림과 같이 가슴 윗부분을 그리면 흉상화, 상반신만 그리면 반신상화, 전신을 다 그릴 경우는 전신상화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인물화를 그릴 때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려야 되나요? 인물화는 모든 그림과 마찬가지로 인물에서 받은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것인데요. 고흐가 초상화 중에 어떤 그림을 모델과 닮지 않게 그려서 그 모델로부터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던데요. 초상화는 꼭 닮거나 예쁘게 그릴 필요가 있나요? 초상화는 미화하여 그리던 시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요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물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더 크다고 봐야 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세계적인 명화인 어느 날 오후라는 주제를 가진 뭉크의 그림인데 대상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에요. 그림의 느낌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은 예쁘기는커녕 병들어 있는 사람 같고 무섭기까지 한데요. 저는 이런 작품이 왜 명화인지가 아직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바다 학생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나면 새롭게 그림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간단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간단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출력해서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